15년 전에 제 말을 안 들은 이 친구는 회사를 15년 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올인한 결과가 결국 설렁탕집 프랜차이즈였어요. 이게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40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제 주변만 봐도 다들 한 번씩은 겪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2030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겪는 일, 첫 번째는 체력이 떨어집니다. 마음만은 20대, 30대라서 똑같은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체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요. 자, 20대 때는 과음을 해도 다음날 멀쩡해져서 출근했다면 30대는 하루 정도는 좀 회복이 필요하고 40대가 되면 회복이 필요한 날이 좀 길어집니다. 과음하고 난 다음 날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술을 마시는 게 대부분이고,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부터 2, 3일을 날리게 되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좀 피하게 되고, 집에서 좀 쉬면서 캔맥주나 소주 한 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는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 몸의 기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0이 되면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사회에서 나와서 친해진 친구들까지 점점 멀어지실 거예요. 자, 이게 뭐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혼자 쉬는 시간을 더 찾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몇 년에 한 번 보게 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들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있어서, 아니면 또 애를 또 봐야 돼서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 같은 경우도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가정 챙기고 애 키우고 하느냐고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많이 없어요. 내가 맨날 체력이 떨어지고 애 키우냐고 바쁜데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집중을 못해요. 머리가 집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감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40이 되기 전에 세 번째로 겪는 일은요, 사람들과의 격차입니다. 그게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40대가 되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시기가 되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노하우, 인간관계 등이 사회적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때입니다. 자, 20대 때에는 열정은 있지만 경험과 실력이 부족했다면 30대에는 열정과 경험, 실력도 있지만 아직 경험과 실력들이 무르익지 않을 때라서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되면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누가 어디 집을 샀고,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고,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도 친구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더라도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이 돼버리고 잘난 척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친구를 가르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들을 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을 덜 읽은 친구도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기에도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는 뭐 하면서 살았을까? 지금까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나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격차가 크게 느껴지니까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시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을 앞두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는 답이 없다, 이걸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부업이나 투자, 이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40이 다 돼서 찾는 것보다 좀 더 일찍 20대, 30대일 때 찾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 친구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친구는 회사에 인생을 갈아 넣은 친구인데요. 회사만 한 15년 정도 다녔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해 10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언제 강제 퇴직을 당할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처럼 평범하게 급여만 따박따박 받아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친구와 30대일 때부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얘기했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달 전 사장님이 사업을 접으면서 직원들 전부가 퇴사를 했고 그 친구의 나이는 현재 40대 중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40대 중반에는 갈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한다는 게 뭐 설렁탕집을 한다고? 계약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뭐라고 했어요. 요즘 인건비, 원재료비, 월세, 관리비, 체인점 로얄티 등등 내고 나면 마진율이 5% 이하인 상황이다. 그래도 5% 마진이라도 벌고 싶으면 해라. 직장 다닐 때 600만 원 벌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자본 2억을 투자하고도 200만 원, 300만 원 급여받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금 2억이라는 금액을 회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이 2억도 2억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생활비, 각종 공과금, 보험비 내면 1,000만 원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벌더라도 세금까지 내고 나면 사실 2, 300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5년 전에 제 말을 안 들은 이 친구는 회사를 15년 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올인한 결과가 결국 설렁탕집 프랜차이즈였어요. 이게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은행권에서도 조기 광고 사지 정말 많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 닫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들 꼭 새겨드려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회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3년 연말인데 올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내는 1년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2024년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이었습니다. 안녕.